안녕하세요. 월선병원의 닥터 허입니다. 시간에는 저희가 바이러스성 간염, 특히 B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세한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기, 알러지, 그리고 항생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의료 관계자들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것이 감기인지 알러지인지를 몰라서 치료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외국 간 여행 후에 우리가 만나서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연구 결과의 일부입니다. 자, 알러지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채기나 콧물이나 눈물 또는 기침 이러면서 이것을 알러지 증세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기 증세가 거의 알러지 증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눈물, 콧물, 가래, 기침 보통 알러지 증세와 전혀 다름이 없는 증세를 가지고 감기 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감기 증세를 가지거나 알러지 증세는 자신들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이런 약 주세요, 저런 약 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기 증세와 알러지 증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증세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증세와 증상을 무차별하게 쓰긴 씁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증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현상으로서 콧물, 눈물, 가려움증 이런 거, 기침 이런 것도 증세가 될 수 있고 증상이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증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드러기 또 아니면은 가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기침하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증세와 증상이 알러지와 감기가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3가지 정도 증상은 감기에만 있고 알러지는 없는 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기라고 하면은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저희 몸에 와서 증세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감기라고 합니다. 자,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한 가지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증세가 알러지인지 감기 증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감기 증세가 그 다음에 알러지 증세보다 확실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첫째가 고열입니다. 고열이라는 것은 몸에 100.8도 화씨, 그러니까 섭씨 38도 이상이 되면 고열이라고 합니다. 이 고열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알러지에서는 절대 고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감염이 되면은 임파선이 붙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이 커질 때, 그러니까 임파선의 반경이 1cm 이상이 될 때 이것을 임파선이라고 하는데, 임파선 비대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화농성입니다. 그러니까 농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열로 왔는데 이렇게 목을 들여다보니까 목 안에 화농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박테리아성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치료를 합니다. 화농성이 보이거나 또는 고열이거나 임파선이 있는 경우에는 감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알러지나 감기가 증세가 차이가 없을 때는 치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로 치료하나 하면 히스타민성, 항히스타민성 치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클로로페니라민이라는 그런 약도 있고요. 또 베나드릴도 엔타히스타민,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first generation 1세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으면 좀 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컨 제너레이션 차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클라리틴이라든지 알레그라든지 절텍이라든지 또 자이절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졸리지는 않고 알러지나 감기의 증세를 많이 없애줍니다. 하지만 이런 증세가 없어지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 코가 많이 붓고 또 목에 많이 부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이성 에이전트라고 해서 드라이니스를 코즈하죠. 그러니까 그 가래나 이런 거 부은 것을 낮춰주는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수도입페드린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드라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기약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열이 있거나 임파선이 있거나 화농성이 보일 때는 우리가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자, 한국 분들이 많이 감기를 걸려서 오시는데 감기 오시면 다 요구하는 것이 항생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Z팩이라든지 아막사슬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는 이런 박테리아가 생겼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왜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쓴 나머지 항생제에 면역이 생기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항생제를 쓰든지 듣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병원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슈퍼박테리아라고 그러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 많은 항생제를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실 때는 꼭 이유가 있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고열이 있거나 임파선이 붙거나 화농성 이런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쓰고요. 슈퍼박테리아 그러니까 면역성이 생긴 박테리아든지 또 곰팡이성 감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항생제를 쓰는 것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자, 요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을 하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까 말씀대로 알러지성 콧물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도 없이 뭐 가래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확정질 수 있는 두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고열입니다. 고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몇 도라고 그랬죠. 38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화씨로 100.8도 이상이 되면은 고열입니다. 이때는 감염성 문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성 문제,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거나 또 뭐 교회에 가거나 이럴 때 에어포트 그러니까 비행장에서도 이런 걸 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재서 고열이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증상은 뭐냐면 근육통입니다.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 열과 근육통은 또 어디에 있냐면 인플루엔자라고 그러죠. 독감도 똑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고열과 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오시지 못할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는 항생제 또는 또 독감에 맞는 항생제, 독감에 맞는 항생제는 테미플루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드시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몇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Z팩이라든지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고 그러죠.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치의한테 꼭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받으셔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포지티브가 되더라도 증세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테스트가 잘못돼서 포지티브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포지티브로 나오면 그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포지티브가 나오면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가 치료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꼭 알아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항생제고 감기고 뭐 알러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주치의하고 꼭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알러지나 감기나 증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열이 있거나 근육통이 심하거나 임파선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감염을 생각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꼭 생각하셔야죠. 요새는 그래서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감기, 알러지 그리고 항생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웨스턴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